두 시간만 잘 참으세요. 네, 2시간 잘 참으시고. 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두 문제 정도 나오니까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네. 일단 지상권은 1번 처분 자유가 있다는 거, 처분을 금지하는 약정은 무효라는 거. 2번은 그대로 기억하자 그랬어요. 지상권과 지상물 소유권은 별개의 권리니까 따로따로 양도할 수 있기 때문에 지상권자와 지상물 소유자가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고, 지상권 설정할 때 지상권이 미치는 토지 범위하고 매매가 되는 지상물 범위를 다르게 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료, 유무상을 불문하죠. 지료 지급은 지상권 요소가 아니라 그랬어요. 다만 반가로 1번 지료를 지급하기로 했을 때 등기까지 되어야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유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줄, 지료를 등기하지 않은 이상 지상권이 양도되었을 때 토지 소유자는 구 지상권자의 지료 연체를 새로운 지상권을 양수받은 자에게 주장할 수가 없다. 또 2번, 지료가 등기되지 않았으면 무상지상권이다. 지료 증감 청구도 발생할 수가 없다. 3번, 2년 이상 지료 연체하면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특히 4번, 지상권자 2년 이상 지료 연체가 토지 소유권 양도 전후에 걸쳐서 이루어졌다면 새로운 토지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2년 이상 연체가 되어야 토지 양수인은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5번, 법정지상권은 유상이라고 그랬죠. 따라서 법정상권이 성립하면 지료 지급 의무가 생겨. 그런데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됐을 때 지료 지급 의무가 생기지만 얼마를 지급해야 될지는 나중에 당사자 협의나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랬죠? 그러니까 지료가 결정되기 전에는 얼마를 지급할지 모르기 때문에 연체라는 것도 있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반면에 일단 결정이 되면 결정의 효과는 소급을 한다 그랬어요. 따라서 결정이 된 경우에는 2년 지료 연체를 따질 때 결정 후만을 따지는 게 아니라 결정 전 후에 걸쳐서 2년 지료 연체를 따진다 그랬어요. 이게 시험 지문에 뭐라고 나왔어요? 지료가 법원에서 결정된 경우에는 결정 후 2년 이상 연체해야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X. 결정 전 후에 걸쳐서 2년 이상 연체했다면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구별해 두셔야 돼요. 6번은 지상권이나 지상물이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죠.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담보로 돈 빌리고 저당권 설정할 수 있고, 지상물을 담보로 돈 빌리고 저당권 설정할 수 있는데, 이때 얘가 2년 이상 지료 연체한 경우 토지 소유자는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되 저당권자에게 통지를 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해야 지상권이 소멸한다. 6번. 4번은 지상권에는 최단 존속기한이 30년, 15년, 5년으로 되어 있죠. 이거 지상물 소유 목적 지상권에만 적용됩니다. 기존 견고한 건물 사용 목적 지상권에는 적용이 안 돼요. 따라서 이 경우에는 30년보다 짧게 할 수 있습니다. 존속기한을 15년으로 정했다 하더라도 유효하다. 그게 4번에 있어요. 그래서 지상물 소유 목적인지 지상물 사용 목적인지 그 소유냐 사용이냐 가지고 구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됐죠? 5번, 지상권자, 전세권자, 필요비 상환청권 없지만 뭐는 있다? 유익비 상환청권이 있다. 구분지상권은 됐고 분묘기지권 그냥 있는 거 쭉 읽어보세요. 1번, 감유 안 된다 그랬고요. 2번은 시효치드, 타인 토지 위에 무단 설치 후 20년 경과. 이때 그 20년간 평온 공연하기라고 돼 있죠. 두 번째 줄에 요 평온 앞에 소유의사를 슬쩍 끼워 넣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X. 소유의사 필요 없어요. 다 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끝에 보면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한다고 돼 있죠. 분묘기지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슬쩍. 요 두 가지 지문이 다 나온 적이 있어요. 소유의사가 슬쩍 들어간 틀린 지문과 분묘기지 소유권을 취득한다라는 지문과. 그럼 틀린 거예요? 소유의사는 필요 없고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합니다. 평장, 함장 인정한데 등기 필요 없어. 지료 지급할 필요 없어. 시효 취득.
기억하셔야 되죠? 3번 종종에게 종손에게 귀속되지만 예외적으로 중에게 귀속되는 경우가 있다. 4번 주위의 공주에까지 미치죠. 다만 사성 부분에까지 미치는 거 아니고 5번 새로운 묘지 신설할 권능 인정 안 되죠. 새로운 묘지 신설할 권능 인정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의 범위 내라 하더라도 이장할 수 있다 없다?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서 이장할 수 있다 없다? 이장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중기업법에 보면 판례가 하나 나오는데 이거 정확하게 좀 구별하셔야 돼. 집단묘의 경우에 집단묘를 위한 하나의 분묘기지권이 있을 때, 예? 하나의 분묘기지권이 있을 때, 요 분묘기지권의 범위를 축소시키는 이장만 가능합니다. 분묘기지권의 효력 범위 안쪽으로 이장하는 건데요. 바깥쪽으로 이장하면 분묘기지권의 범위가 확장됩니다. 이거 안 됩니다. 예? 그래서 분묘기지권의 범위를 축소시키는 이장만 가능하고 이럴 때 요만큼의 분묘기지권은 소멸 이렇게 돼요. 요거는 가능해요. 요것만 가능해요. 예? 자꾸 저한테 중개업법상 집단묘의 경우에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서 이장이 가능하다고 자꾸 우기시면서 저한테 뭐 물어보시는 분 있어. 판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원칙은 안 돼. 안 되는데 집단묘에서 분묘기지권의 범위를 축소시키는 안쪽으로 이장만 가능해요. 아시겠죠? 그게 판례예요. 그것만 따로 기억하시면 돼요. 장사득에 관한 법률에서 정해져 있는 분묘 일당 면적 제한은 분묘 기지 면적 제한. 근데 분묘 기지권의 범위는 분묘 기지 및 주위의 공지까지. 따라서 장사 등에 관한 범죄에서 정해져 있는 분묘 기지 면적 범위 내로 제한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7번 민법상 지상권 존속기간 규정은 적용 없다. 분묘에 대한 제사수호 봉사가 계속하는 한 분묘기지권은 존속한다. 다만 분묘기지권을 포기하거나 본분이 멸실되면 분묘기지권은 소멸하되 유골이 존재하고 원상복구가 가능하면 분묘기지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뭐 그런 예외가 있다. 자, 관습상 법정사건 너무나 복잡하고 너무나 많아요. 다 알 필요 없습니다. 일단 관습상 법정사건 우리 민법상 305조 366조 법정사건은 강행규정 포기할 수 없다. 그러나 관습상 법정사건 포기할 수 있죠. 그래서 관습상 법정사건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 3개. 토지 건물이 존재하고 동일한 소유자인 상태에서 매매 기타 원인을 통해 토지 건물의 소유가 달라져 그리고 관습상 법정사건 성립을 배제하는 특약이 없어야 돼. 그거와 관련해서 1 됐고 2 처음부터 동일인에게 속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두 번째 요건인 매매 기타 원인에서 토지 또는 건물이 처분이 될 때 동일인이었는지 여부 요거 아주 판단합니다. 단 주의 판례 토지나 건물에 압류가 되어 있었거나 압류에 선행하는 가압류가 되어 있었거나 가압류에 선행하는 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었다면 각각 압류된 때, 가압류된 때, 저당권이 설정된 때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인이었는지 여부를 가지고 관습상 법정사건 여부를 판단. 친절한 이정환이는 양가로 1, 2, 3번까지 해놓고 밑줄까지 그어줬어. 얼마나 친절해 이런 거는. 양가로 1번 압류 효력이 발생한 때, 양가로 2번 가압류 효력이 발생한 때, 양가로 3번 저당권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그렇죠? 아, 친절해. 딱 그렇게만 눈두덩 찍어주면 돼. 3번 원시적으로 동일인에게 속할 필요는 없으나 이런 경우가 있었다 그랬어요. 갑소유 땅 을소유 건물이었다가 갑에게 귀속이 됐어요. 동일인에게 귀속이 됐죠. 이 상태에서 병에게 넘어가면 법정사건이 인정돼요. 그런데 이게 원인 무효여서 이렇게 소유권이 되돌아감으로써 마치 소유자가 같았다가 달라진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얘는 법정사건 취득할 수 없다. 그러면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동일인의 소유권 귀속이 원인 무효 이렇게 나오면 법정사건 인정 안 돼. 이렇게 기억하면 된다 그랬어요. 거기 3번. 4번 건물 없는 땅에 저당권이 설정. 10번 나대지에 담보가등기가 되고 건물이 신축. 건물 없는 땅에 저당권이나 담보가등기가 되고 건물이 신축. 법정사건 인정 안 돼.
4번하고 10번. 5번 환지하고 두 번째 줄 환매권. 요거 올해 산공단 자격증에서 다음 중 박스 쳐놓고 법정상권 인정 안 되는 거 골라라. 지문이 4개가 있는데 그중에 환매권이 딱 하나 있어. 그게 답이었어. 그게 답. 환지 처분 환매권. 환시형제 두 사람. 에? 법정상권 인정이 안 돼서 건물 소유자가 환장을 해. 그렇게 배우면 돼. 됐어요. 환지 처분 환매권 인정 안 돼. 그 다음에 6번 공유토지 기본적으로 3개 주입할래 분할 법정사건 인정돼. 그러나 반가로 1번 지분전매 반가로 2번 지분 과반수동의 신축 안 돼. 안 되죠. 그 다음에 또 구분소유적 공유 가불이 공유로 등기가 되어 있는데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고 있을 때 자신이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는 부분에 건물을 갖고 있다. 그럼 법정사건 인정 된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배타적으로 소유하는 부분에 건물을 갖고 있다. 법정사건 인정 안 된다. 이렇게만 기억하자. 요 그림 갖고 기억하자. 됐죠? 네? 반가로 3번에 보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있는 자가 자신의 특정 소유가 아닌 부분의 건물 신축 법정상권 인정 안 돼. 됐죠? 7번 8번 묶어서 갑이 을에게 땅을 팔았어. 근데 아직 등기를 넘겨주기 전에 을이 갑의 동의받아서 건물을 지었어. 또는 갑이 등기를 넘겨주기 전에 건물을 지었어. 둘 다 법정상권 인정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럼 쉽게 생각하세요. 토지 매매 계약에서 매수인이 건물을 지었든 매도인이 건물을 지었든 법정사건 인정 안 된다. 그러면 돼요. 예? 그게 7번. 토지 매매 매수인이 건물 신축 매매 계약이 해제 법정사건 인정 안 된다. 그 다음에 8번은 토지 소유자가 얘가 이거 보세요. 얘가 건물을 신축할 때 이미 이전 등기 의무를 부담. 그 말 무슨 뜻이죠? 매매를 하고 건물 지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법정사건 인정 안 된다. 9번 토지 명의 수탁자가 이 자식 이상한 놈이요. 갑소유 땅이 을에게 명의 신탁돼 있는데 건물 지었어 이 자식이. 대내 관계에서 갑소유 땅 을소유 건물이에요. 법정사건 인정 안 돼. 안 돼. 11번은 두 번째 줄 토지 임대차 계약이라고 돼 있죠? 법정사건 인정? 안 돼. 하나 더 건물 철거 특약.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 사이에 토지 임대차 계약을 했거나 건물 철거하기로 약정했으면 법정사건 인정? 안 된다. 하나하나. 여기까지 있는 것들이 잘 나오는 것들이에요. 나중에 뒤에 366조 법정상태 때도 몇 개 외울 거예요. 12번. 자, 요건 이제 사례 형태로 나올 수 있는 거고요. A 소유 토지와 A 소유 건물 중 건물만 B에게 팔았다. B는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등기 없이 법정 지상권을 취득한다. 이때 B가 건물을 병에게 팔았다. 건물 양도계약서에는 지상권 양도계약도 포함이 된다. 병은 건물도 이전 등기해야 되고 C는 건물도 이전 등기해야 되고 지상권도 이전 등기해야 한다. 근데 C가 건물만 이전 등기하고 아직 지상권 이전 등기하지 않았다면 지상권은 여전히 B에게 유보돼 있다. 이때 C는 B에게 지상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B는 A에게 지상권 설정 등기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C는 B를 대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결국 A는 등기 의무자, C는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가 등기 권리자를 상대로 철거를 청구할 수는 없다. 대신 얘는 지상권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건물을 소유하면서 땅을 점유하니까 그 땅 점유에 대해서만큼은 부당, 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 부당, 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 네? 그게 12번 1, 2, 3, 4까지. 그리고 요 놈이 사례 형태로 나오지 않고 일반 지문으로 나오면 어떻게 나온다고요? 요놈이 어떻게 나온다고요? 어떻게 나온다 그랬어요? 인젠 외울 때도 됐잖아요. 법정 지상권이 붙은 건물의 양수인 이렇게 나온다. 네? 이제 외울 때가 됐잖아. 제가 한 100번쯤 얘기했으니까. 법정 지상권이 붙은 건물의 양수인. 됐죠?
그렇게 1, 2, 3, 4 확인하시면 되고. 네. 지하권은 뭐 그냥 대충 몇 가지. 뭐 1번, 2번. 2번 두 번째 줄 요역지는 일필토지 전부, 승역지는 일필토지 일부여도 무방. 그래서 일필토지 일부를 위한 지역권은 인정 안 돼. 일필토지 일부에 대한 지역권은 돼. 예? 일필토지 일부를 위한 지역권 X, 일필토지 일부에 대한 지역권 O. 4번, 5번, 6번, 7번, 8번. 대단히 중요하죠. 4, 5, 6, 7, 8까지. 4번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정하여 이전합니다. 수반성이라 합니다. 요역지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요역지 소유권이 이전 등기되면 지역권은 이전 등기 없이 이전된다. 임의 규정이고요. 5번 강행 규정 부정성이라 합니다. 요역지와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고 요역지와 분리하여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7번 공유자적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지역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6번 공유자적 1인은 자신의 지분에 관해서 지역권 소멸하게 하지 못해. 그랬죠? 7번의 두 번째 줄 취득기간 중단 모든 공유자에 대한 중단 사유가 아니면 중단의 효력이 없고 반면에 8번 소멸시효 중단 모든 공유자를 위해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 그래서 취득기간 중단 없다. 소멸시효 중단 있다. 이렇게 기억하자. 네? 취득 없다. 소멸 있다. 그럼 돼요. 9번 지역권 취득 중에서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시효 취득되는데 특히 반가를 1번 통로 개설이 꼭 필요하다는 거. 10번 지역권자는 물권적 청구는 인정되지만 반환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12번 지역권에는 독특하게도 계약을 통해서 승역지 소유자가 적극적 의무를 부담할 수 있고 이 의무를 승역지 특별승계인데 그대로 부담하되 이 의무를 벗어나는 방법으로 위기라는 게 마련이 되어 있더라. 이때 위기도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승역지 소유권을 지역권자에게 이전 등기해야 위기의 효력이 발생. 이때 위기 효력 2개. 계약을 통해서 발생한 적극적 의무가 소멸되면서 지역권은 소유권과의 혼동에서 소멸. 이게 위기 효과죠. 그렇게. 네, 그렇게. 13번을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공작물 공동사용 및 비용 분담. 자, 전세권도 중요하죠. 한 문제는 꼭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전세금 반드시 지급하라. 양가로 1번. 그러나 현실적으로 주고받을 필요는 없다. 올해 시험 지문 중에 전세금을 현실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기존 채권으로 가름한 경우에는 설령 전세권 등기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전세권자가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다 하더라도 전세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X. 현실적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기존 채권으로 지급을 가름할 수 있다. 이때 전세금은 어디에 충당? 손해배상 충당. 무슨 손해배상? 전세권자의 목적물 멸실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의 충당. 따라서 이런 경우 갑소유 건물에 을이 전세권을 갖고 있고 갑에게 전세금을 1억을 준 게 있다. 전세금 반환 채권이 있다. 그런데 을이 이걸 담보로 돈을 빌리고 저당권을 설정해놨다. 저당권의 존속기한이 만료가 되면 전세권 소멸하고 전세권 존속기한이 만료가 되면 전세권 소멸하고 저당권은 당연 소멸하되 전세권이 소멸한다는 것은 용익물권적 권능이 소멸한다는 거고 저당권이 소멸한다는 것도 저당권은 더 이상 전세권 자체에 대해서는 저당권을 실행할 수가 없고 전세금 반환 채권에 물상대위가 써 있다는 거다. 이때 물상대위 갑이 이렇게 전세금을 지급하기 전에 요거를 압류 전을 또 이렇게 써줘야죠. 압류하고 추심이나 전부망령을 받아서 직접 전세금 반환을 청구하게 될 거예요. 이럴 때 전세금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을이 목적물을 훼손시켜서 3천 손해배상이 있다. 이거 깔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갑이 을에게 2천을 빌려준 돈이 있다. 이거는 깔 수 있다 없다? 깔 수 없다. 왜? 전세금은 전세권자의 전세권 설정자에 대한 손해배상만을 충당하는 거고 그 이외의 채권까지 충당할 수는 없다. 2번.
전세금은 설정자의 전세권자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 이외의 다른 채권까지 담보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권자에 대해 이 손해배상 채권 이외의 다른 대여금 채권 따위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난 이걸 가지고 전세금 반환 채권의 물상대권을 행사한 전세권 저당권자에게 까겠다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죠. 3번 전세권이 성립하려면 전세권 설정 계약 플러스 전세금 지급 플러스 전세권 등기가 있으면 성립하죠. 그러니까 목적 부동산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 요소가 아니야. 그래서 전세권을 주로 채권 담보 목적으로 설정했고 그 부동산을 설령 전세권자에게 인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장차 전세권자의 사용식을 완전히 배제하는 게 아니라면 그 전세권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죠. 제가 왜 이렇게 줄줄이 다 읽어드릴까요? 읽으실 때 여러분들도 그렇게 끊어 읽으시라고. 안 그러면 또 쭉 읽다 보면 누가 누군지 몰라. 어떻게 읽었는지 생각이 자꾸 나야 돼요. 그래야 빨리빨리 읽을 수 있어. 아이고 숨차. 2번에 1번 전세권의 목적이 된 일부 일부 전세권자 이렇게 나오면 두 가지 기억하자. 전체 경매 대가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나머지 부분까지 경매를 신청할 수는 없다. 이렇게 딱 됐지요? 존속기간 갱신은 조문이니까 1번, 2번 쫙 읽으시면 되고 4번 건물전세권은 법정갱신 인정되지요? 특히 5번 건물전세권이 법정갱신되면 법률 규정에 의한 갱신이므로 등기 필요 없다. 그래서 세 번째 줄 전세권자는 그 등기 없이도 설정자나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갱신된 자신의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다. 꼭 기억해야 돼. 대단히 중요합니다. 3번 목적물 유지 수선 의무는 누가? 전세권자가. 그래서 전세권자는 마지막 줄 필요비 상환 청권이 없다. 4번도 아까 임대차고 또 헷갈렸던 거 전세권이 설정이 된 상태에서 목적물의 소유자가 바뀌면 이거 물권이니까 신소유자에게 전세권 주장할 수 있으므로 신소유자가 설정자 지위를 그대로 승계. 따라서 구소유자인 전세권 설정자의 전세금 반환 의무는 소멸. 이걸로 끝. 물권이기 때문에. 그게 4번. 이것도 중요하지요. 5번도 중요해. 전세권과 전세권에서 담보되는 전세금 반환 채권은 분리양도 못해. 이게 원칙 단. 전세금 반환 채권만 예외적으로 분리양도 가능한 경우가 두 가지. 전세권 존속기한이 만료가 되어 용익물권적 권능이 소멸하고 담보물권적 권능만 남은 경우하고 전세권 존속 중 조건부 채권으로 양도하는 경우하고 이 두 가지 경우에는 괜찮다. 6번은 요거죠. 전세권 설정되고 그 다음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자가 경매 넣었을 때 전세권은 소멸하지 않아. 단 배당을 요구하면 소멸. 기본이 되는 거고요. 7번은 317조 동시행관계고요. 8번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전세금이 상당하지 않게 되면 일방적으로 증액 또는 감액을 청구할 수 있죠. 이때 증액 제한 약정전세금 20분의 1 초과 증액 청구할 수 없고 1년 내 재증액 청구할 수 없고 이거하고 똑같은 게 주택임대차에 있기 때문에 헷갈려요. 전세권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놈 다시 전세권 및 전세권부 채권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전세권의 저당권에 설정되어 있을 때 요놈 전세권 저당권자 이렇게 부르죠. 첫째, 전세권 존속기한이 만료가 되면 전세권 당연소멸, 저당권도 당연소멸. 이때 전세권이 당연소멸한다는 건 용익물권적 권능이 소멸한다는 뜻. 전세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담보물권적 권능은 존속. 저당권이 당연소멸한다는 것도 저당권자는 더 이상 전세권에 대해서는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고 전세권의 가치 변형물로 볼 수 있는 전세금 반환 채권의 물상대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때 물상대위 하는 방법. 지급 전 압류 및 추심 또는 전부명령. 이때 압류는 꼭 저당권자가 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이 전세권이 존속기한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금 반환 채권이 압류가 되어 있지 않다면
설정자는 전세권자에 대해서만 전세금 반환 의무를 부담. 이렇게 되겠죠. 압류가 되어 있지 않다면 9번이고요. 10번은 됐고요. 11번 전세권이 소멸하게 되면 전세권자는 부속물을 수거해서 원상에 회복해야 되는데 이때 설정자도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전세권자도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임대차에서는 임차인만, 그러나 전세권에서는 설정자도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있다. 차이, 전세권 설정자의 부속물 매수권은 그 부속물이 어떤 부속물인지를 불문, 그러나 전세권자의 부속물 매수권은 두 가지만 전세권 설정자 동의받아 부속시킨 거 하고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매수한 거 하고. 12번 13번 건물 전세권자를 간접적으로 보완한 작지. 304조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 타인 소유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 거기에 전세권 설정했어요. 이 전세권 효력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도 미친다. 따라서 얘 전세권 설정자는 지상권, 임차권 함부로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그러나 304조 2항에서 얘는 이거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라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예를 들어 얘가 지상권자고 2년 이상 지료를 연체했을 때 가분 소멸을 청구할 수 있고, 이때 을의 지상권이 소멸하는 것은 304조 2항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전세권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자신의 전세권을 주장할 수가 없다. 에? 304조 2항 주입할래? 읽어볼게요. 건물에 대하여 전세권 설정해준 지상권자가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자, 이걸 헷갈리면 안 돼요. 예를 보세요. 예, 건물에 지상권을 전세권을 설정해준 전세권 설정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건물의 소유자예요. 그러면서 얘는 땅에 대해서 뭐예요? 지상권자예요. 그러니까 이 자식이 명함이 3개야. 요 을이 땅에 대한 지상권자, 건물 소유자, 건물 전세권 설정자. 그러니까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해준 지상권자가 이렇게 말을 해. 짜증나게. 예? 같은 놈입니다. 그 놈이 2년 이상 지료를 지급하지 않아서 토지 소유자가 지상 소멸 청구를 한 경우에 304조 2항에 의해서 제한되지 않는다. 즉 지상권을 가지는 건물 소유자 을이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하였으나 그 을이 2년 이상 지료를 지급하지 않아서 토지 소유자가 지상권 소멸을 청구하여 그 지상권이 소멸하는 것은, 이게 소멸하게 되는 것은 304조 2항에서 금지하는 지상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말이 어려워요?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304조 2항이 있다 하더라도 을이 2년 이상 지료를 연체하면 토지 소유자는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으며 건물 전세권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게 두 번째 주의 판례. 갑이 을을 상대로 지상권 소멸을 청구했으므로 지상권 소멸했고 더 이상 이 건물은 불법 점유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갑이 전세권자에게 나가달라 건물 철거하게 라고 했을 때는 대항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13번은 305조 법정사건 다 필요 없고 누가 지상권 취득한다? 전세권 설정자, 건물 소유자인 전세권 설정자가 지상권을 취득한다. 전전세는 별도의 전세권, 전전세권 설정계약 플러스 전전세금 지급 플러스 전전세권 등기. 전전세권 등기는 전세권의 부기등기 형태로, 그 다음에 3가지. 원전세기간 초과할 수 없고 원전세금 초과할 수 없으며 전전세권자도 전세권이니까 경매를 넣을 수 있는데 이 경매를 하기 위한 요건 전전세금의 반환이 지체된 것만으로는 경매를 넣을 수가 없고 원전세금의 반환도 지체되어야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딱 그렇게만. 전세권은 요 정도. 예? 네, 요 정도. 제가 소리 지른 거를 위주로 봐주시면. 다 지른 것 같은데? 그럼 다 보면 되죠. 소리 지른 게 있었어요. 네. 담보물 공간에서는 물상대위만 조심하시자. 첫째 기억할 게 반가로 1번 먹정물이 멸실, 훼손, 공용지수 딱 3가지. 매매 임대차 안 돼.
따라서 매매대금이나 보증금에 대해서는 물상대기 안 돼. 멸실훼손 공용징수. 그 다음에 그 가치 변형물이 지급되기 전에 압류 및 추심이나 전분 명령을 받거나 또는 대토 같은 거는 경매될 때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 해야 돼. 두 번째, 지급 전 압류하라고 돼 있죠. 근데 이 보상금 청구권 따위가 제3자에게 이전이 돼버렸어. 물상대위 할 수 있는가? 있다. 그 제3자에게 지급 전에 여전히 물상대위 할 수 있다. 1번, 2번, 3번, 4번 물상대위권자의 압류 전에 타인에게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지급되기 전에는 여전히 추급할 수 있다. 공탁된 경우에도 여전히 그 공탁금을 출급해 가기 전까지는, 찾아가기 전까지는 물상대위 할 수 있다. 다음에 5번하고 6번 잘 보세요. 갑소유 땅이 있고요. 저당권자가 있었어요. 근데 수용이 됐어요. 보상금이 나와요. 얘 물상대위 할 수 있죠. 근데 안 했어. 안 해서 이 보상금을 다른 사람들이 받아갔어. 이때 이 받아간 사람들에 대하여 얘가 쫓아가서 내가 물상대위권 행사했다면 이 돈은 내 건데 내가 깜빡하고 인사해 니들이 받아갔으니까 부당이득이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생겨요. 있다 없다? 둘로 나누자. 둘로 나누자. 받아간 놈들이 다른 채권자다. 그러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없다. 근데 받아간 게 채무잖아. 또는 저당권이 설정된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 요 두 놈이 받아갔다면 요때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있다. 5번, 6번. 5번은 누가 받아갔다고 되어 있어요? 밑줄 두 번째를 보니까 다른 채권자가 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부당이득이 아니야. 근데 6번은 누가 받아갔다고 되어 있어요? 세 번째 줄 제3취득자가 라고 되어 있죠. 그럴 때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있다. 그 다음에 유치권. 법정담보물권이고 배제특약 유효하고 2번 우물추물 우선변제 없고 물상대위 없고 추구표 없고 물권적 조건 없고 우물추물 간단해. 그 다음에 성립권에서 타인 물건이기만 하면 돼. 양가로 1번 꼭 채무자 소유물이 아니어도 돼. 그 다음에 판례 수급인의 재료한 노력으로 건축된 건물은 수급인 소유 따라서 유치할 수 없어. 2번 목적물과 채권과의 결련성이 있어야 돼. 이때 없는 거 반가로 2번 암기. 반가로 2번 암기. 보증금, 권리금, 계약명의신탁, 채무비행, 손해배상, 건축자재, 매매대금 이런 거. 이런 말 나오면 유치권 인정 안 된다. 즉 결련관계 인정 안 된다. 반가로 3번 건물 임차인이 점유할 권한이 없음을 알면서 계속 건물을 점유. 네 글자로 불법 점유. 비용을 지출했다. 비용 상환 청구는 인정되지만 유치권은 인정 안 돼.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점유하고 채권이 생기든 채권이 생기고 점유하든 유치권은 인정 돼. 단 그 유치권 성립 전에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딱 요렇게만 외워야 돼요. 체납 처분 안 돼.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에 의한 압류의 효력이 생긴 후에 유치권이 인정되었을 때는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에 유치권은 성립하되 경락인에게 유치권 주장할 수 없다.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양가로 3번 비교 판례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주의 판례 체납 처분 압류된 후에 유치권 성립. 이때는 아니야. 이때는 경락인에게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체납 처분 압류 후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한 압류 후 유치권이 성립되었을 때는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딱 나눠서
4번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유치권자가 목적물을 적법하게 점유해야 되는데 이 점유는 꼭 유치권자가 직접 점유할 필요가 없지요. 제3자가 간접 점유하고 유치권자가 직접 점유하고 유치권자가 간접 점유해도 돼요. 그러나 채무자가 직접 점유 이거 안 돼. 5번은 불가부성 다세대 주택 한 세대만을 점유 전체 창호공사 비용을 담보. 6번 변제기 도래. 7번 건물 유치권은 그 유치권 범위 내에서 대지에도 미치죠. 다만 이거는 건물이 적법 건물인 경우 8번처럼 건물 자체가 불법 건물이라면 건물에 대해서 아무리 유치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토지 소유자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겠지. 자, 유치권의 효력 1. 누구에게도 주장이 가능해. 경락인에게도 주장이 가능해. 그러나 경락인에게 돈 갚으라고 청구할 수는 없어. 변제 청구할 수는 없다. 2번 경매권 있죠.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서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어. 그러나 이때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하여가 아니라 환가를 위하여라고 해석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간이변제 충당이라는 게 있죠. 네, 그게 양가로 2번. 쭉 내려서 4. 과실수취할 수 있어. 이때 과실수취권은 아까 봤던 선의점유자의 과실수취권과 완전히 달라져 있어요. 선의점유자의 과실수취권은 부당이득 반환 의무 면제로서 통상 필요비에 충당하기 때문에 선의점유자가 과실을 수취한 경우에는 통상 필요비 청구할 수 없다 그랬죠. 그러나 유치권자는 과실을 수취하여 원본 및 이자에 충당하는 정당한 변제 충당권의 의미이기 때문에 유치권자가 과실을 수취한 경우에도 목적물에 지출한 통상 필요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달라진다 그랬어요. 자, 5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있고 두 번째 줄 채무자 승낙 없이는 유치물을 사용되어 담보 제공하지 못해 위반하면 채무자는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어. 이때 유치권자가요 지멋대로 목적물에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하고 전세금을 받아놨어. 이때 유치권자 채무자 승낙 없이 했으니까 과실 수취하지 못하고 과실을 채무자에게 돌려줘야 되는데 이때 전세금을 받아놨을 때 과실이 뭐냐? 그 전세금의 이자. 전세금은 돌려줘야 되는 거니까 전세권자에게 전세금의 이자가 과실이고 요게 부당이득이다. 전세금이라 그러면 안 돼요. 네? 전세금에 대한 이자. 요게 부당이득이다. 좀 전에 유치권자는 채무자 승낙 없이 유치물로 사용되어 담보 제공하지 못한다 그랬죠. 그런데 6번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승낙 없이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이때 채무자 승낙 없이 할 수 있는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 7번, 8번. 7번 주택 공사대금 채권에 터잡아 주택을 유치하는 자가 그 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 보존에 필요한 사용. 8번 건물의 점유자 임차인. 건물의 점유자 누구? 임차인. 임차인이 점유증 지출한 비용을 받기 위해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계속 그 건물을 점유 사용. 이 두 가지는 무슨 사용? 보존에 필요한 사용. 따라서 채무자 승낙 없이 할 수 있고 첫째 불법 행위는 아니다. 그러나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있다. 왜? 채무자의 승낙 없이 사용했기 때문에 과실을 수취할 수가 없고 따라서 부당이득은 상환해야 한다. 9번 유치권자는 목적물에 지출한 필요비 유익비 상환 청구할 수 있죠? 네. 10번 유치권 소멸 과서 외우자. 유치권의 행사는 피담보 채권 소멸 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하더라도 피담보 채권은 소멸 시효에 걸린다. 걸린다. 11번 갑이 유치권자 을에게 소송을 제기했다. 동시 이행의 한명권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주장해야만 법원은 고려한다. 두 번째 법원이 이걸 인정하게 되면 동시 이행의 한명권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다. 12번 상당한 담보 제공에 한 유치권 소멸 청구. 채권에게 상당한 담보이면 충분하다. 13번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을 소멸한다. 단 점유 상실이 점유, 침, 탈에 의한 경우에는 유치물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안 된다. 유치물 반환 청구는 없다. 점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점유 회수의소를 제기하여 회복하면 유치권이 부활한다. 그러나 회복하기 전에는 부활하지 않아.
따라서 점유 회수의 소송, 즉 점유물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점유를 회복할 수 있다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유치권이 부활하는 것은 아니다. 즉 유치권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다. 유치권을 일단 소멸했다. 이렇게 되죠. 돌려받으면 부활한다. 이렇게 되겠죠? 네? 네, 여기까지가 유치권. 저당권하고 특별법 남았어요. 저당권 보고 특별법은 나올 것 찍어드린다 그랬습니다. 네, 그렇게 나머지 한 타임 할게요.